되고요. 일주일 안에 옵니다. 뭐 안 그러면 밀리의 서재 이북으로 보십시오. 네, 오케이. 자, 3분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자, 힘들었던 일주일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목금에 많이 떨어졌다가 자, 이번 주 월요일날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죠. 네, 그래서 자, 토요일 정모 라방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방송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평일에는 그날 소식 전해드리나 좀 바쁘긴 한데, 자, 토요일날은 좀 이번 일주일 동안 나온 데이터를 좀 다시 정리해서 입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번 주엔 좀 반등하지 않겠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자, 수요일날 반등했고 금요일날 반등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죠? 내피셜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2025년 자, 2025년, 어려운 해입니다. 자, 2023년, 4년 20% 이상씩 올라가다가, 자, 2025년에 수익 실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도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S&P 500이 자, 5,363 7.82%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하늘색 별님 감사하고요. 자, 5,363.36 많이 반등을 했죠? 네, 저희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뭘 봤는지 기억하시죠? 4,800대를 봤습니다. 자, 그거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네,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지난주 목금에 많이 떨어졌고, 월요일날 장중에 바닥을 찍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끝났죠, 월요일날도. 자, 화요일날 조금 밀렸지만은 수요일날 장중에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자, 바닥 대비 10%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전이나 장 초반만 보면은 굉장히 공포가 많았는데, 그걸 딛고 일어났고, 장 초반에 공포가 있었는데, 그걸 딛고 일어났고, 요즘은 장 초반에 공포가 좀 있다가, 끝날 때쯤 하면 좀 회복해서 끝나고, 뭐, 이런 게 좀 연출이 됐어요. 자, 목요일 날만 조금 힘들었고요. 뭐, 수익 실현이 좀 일어났었죠. 공매도도 좀 들어오고, 잘 막아냈고요. 자, 다시 그거를 또 이겨내서 끝은, 들어 올리고 끝났죠. 그날도, 목요일 날도.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자, 흐름이 나쁘지 않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7.82% 올라왔고, 자,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은 그냥 푸릇푸릇하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17.62%나 올랐습니다. 자, 바닥에서 80불대, 90불대 수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8%, 자, 중국 관세 영향을 받는 애플도 5%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주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8.12% 주문을 결국 중단을 했는데 8% 올랐고요. 구글도 뭐 7.89%, 뭐 관세 영향은 거의 없죠. 자, 메타 7.70% 정도 자 올랐고요. 테슬라도 5.38% 올랐습니다. 관세 영향 중국 쪽에 받는데도 불구하고 애플하고 테슬라 5% 이상씩 올랐고요. 자, 월마트 이제 관세 영향 있죠, 중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코스코 5% 올랐고, 뭐 JP모건 12%, 버크셔도 올랐고요. 뭐 올라간 거 잘 올라갔습니다. 아직 뭐 제약 쪽 관세가 남아서 제약 쪽만 좀 약세를 보였고, 기름값도 좀 많이 떨어졌었죠. 정유주들하고 제약주들 빼고는 대부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역대급 기회가 왔었죠? 다시 요거를 4,800 밑으로 끌어내리려면은 자, 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공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지. 자, 지금 2018년하고도 비슷하고 2022년하고도 비슷하고, 야, 20%씩 떨어지는 건 뭐 2년에 한 번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거 이상 떨어지는 거는 이제 6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게 더 왔었죠. 20% 이상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자, S&P 500 올해 들어서 5,363으로 8.82%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어디까지 떨어졌었냐면, 자, 마이너스 20% 고점 대비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뭐 지난번에 3월 13일이나 3월 31일에 줍줍도 했는데, 이번에도 줍줍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8% 이내에서 지금 올해 수익률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는데 지수만 따라가더라도 예, 지금 많이 한 자릿대로 손해폭이 줄어들었죠. 자, 아무튼 예, 다행이고요. 이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자,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남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어서 중간은 가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예,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예, 주식시장에, 자, 많이, 예, 요렇게, 이제, 많이, 예, 자,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나왔는데, 자, 여러분들만, 예,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빌 에커만도 힘들었습니다. 자, 리틀 버펫이라고, 예, 불리우죠. 그래서, 빌 에커만이 4월달 초에 12.90%나 지금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예, 저희 마을도 예, 마이너스 20%까지 예, S&P 500이 빠지면서 다들 그렇게 손해까지 보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죠. 자, 그래서 빌 에커만도 12.99%를 잃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보다 잘하셨으면 진짜 빌 에커만보다 잘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곰들. 예, 곰들 수익 많이 냈습니다. 공매도들이 참, 예, 월요일, 수요일까지 수익을 많이 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난주에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 자, 2025년에 들어서면서 곰들이 진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자,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게 관세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컸던 게 상호 관세를 너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매겨서, 자,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자충수를 뒀죠. 예, 트럼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예, 중국의 관세를 145%까지 올렸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여기 목요일까지 영향을 미쳤죠. 중국은 예,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요일 아침까지 125% 관세를 매겼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관세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효 수요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은 미국이 침체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은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뭐 침체로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전 세계 시장이 한번 흔들린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예, 유럽도 미국에 대해서 예, 대응을 했고요. 네, 중국도 대응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을 많이 올린 예,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예, 경제 지표들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다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만큼 올라갔고요. 네, 2008년 레만 브라더스 사태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위험했던 상황이에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6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는데 한 2014년, 15년에도 좀 힘들었었죠. 2018년에도 예, 조금 힘들었었고요. 2020년 예, 그때를 넘어서 이제 한 5년 만에 진짜 역대급 예, 공포가 몰려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롬 파월이 지금 관세가 예상보다 더 크게 매겨져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포를 더 자아내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모든 주식이 바닥을 쳤습니다. 수요일날 좀 떨어지긴 했지만 주식들은 가장 쌌던 게 자, 월요일날 아침이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고, 이러다 보니까 예, CEO들도 나와서 다들 비슷한 얘기했죠. 블랙락의 CEO인 예, 레리 핑크가 나와서 지금 예, 미국의 침체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 20% 정도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JP 모건도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얘기했죠. 지금 상당히 예,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에 이미 침체 얘기를 했고요. 예, 빌 에커만도 얘기를 했고요. 전문가들 다 나와서, 학자들도 다 나와서, 네, 그래서 제레미 시걸 유펜 교수, 하버드 교수, 예, 레리 서머스, 그 다음에 폴 크루만도 나오고, 다들 예, 학자들도 나오고, CEO들도 나오고, 연준위원들도 나오고, 다들 예, 물가 올라가고 침체 걱정하고 이런 걱정을 다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만큼 공포를 전문가들까지 다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공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최고의 공포를 났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예, 목표 주가를 다 내려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예, 뭐 거의 예외 없이 다 내렸어요. 야데니가 이미 내렸죠. 6,400으로 7,000에서. 자, 골드만삭스도 이미 6,500에서 5,700까지 내린 상황이었고요. 오펜하이머도 5,950, 뭐 HSBC 6,200, 바클레이스 5,900, 자, 에버코 5,600, UBS도 5,800,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도 5,500까지 내린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목표 주가들이 관세 때문에 다들 뭐 한 10% 이상씩 다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난주 토요일날 적정 주가를 10% 정도 내려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15% 이상 떨어지면은 보통 그 해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세 가지 경우는 있긴 합니다. 1982년하고 2009년, 2022년 코로나 때는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갖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주식이 15% 이상 떨어지면은 그 해 말까지 계속 떨어졌어. 자, 이런 불안감도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는데 자꾸 과거 데이터를 들먹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무시해요. 3일 이상 지난 거는 예, 무시하는 게 좋은데,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그 정도를 참고하는 데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2018년이라든지 뭐 2022년 뭐 요럴 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참여를 했던 뭐 기관들이라든지 개미들이 아직도 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심리를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요 정도 설명하는 정도만 예, 봅니다. 근데 앞으로 그것도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죠. 자, 일단 두 번째로 또 예, 불안감을 키웠던 게 채권 시장이 던져졌죠. 예, 주식만 던진 게 아니라 채권 시장도 던져졌습니다. 자, 관세를 저렇게 올리는데 미국이 잘 버틸 수 있겠냐? 예, 자충수죠. 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해외에서 수생산을 한 다음에 다시 들여와서 미국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 소비자들도 안 좋고 미국 기업들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예, 공장들이 뭐 이렇게 외국에서 잘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입김이 심한데 예, 그 고임금을 주면서 그런 일을 하겠냐.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한 번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 세계 1등 국가라는 그런 인상이 확 사라지면서 미국 달러 우리 들고 가는 거 안전해? 미국 채권 들고 가는 거 안전해? 뭐 이런 예,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채권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채권이 던져졌습니다. 무브지수라 그러는데 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주식만 변동성이 올라온 게 아니었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예, 4%대까지 내려가면서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채권이 3일 만에 던져지는 4.5를 넘어가는 사태가 일어났죠. 자, 요렇게 갑자기 올라오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나마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 2년물도 막 던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다가 가격이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금리를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채를 지금 관세를 올려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이런 거 떨어뜨려 가지고 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서 국채를 지금 갚는 상황을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세 받아들여서 국채금리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예, 저이자로 우리가 국채를 갚아버리면은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냥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국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달러도 마찬가지죠. 예, 달러 가치가 110에서 9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달러는 믿을 게 못 된다 하면 달러를 던지죠. 그럼 뭘 사겠어요? 엔화를 사죠. 엔화를 샀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갑자기 막 올라가죠. 144엔까지 달러 대비해서 떨어지면서 예, 엔화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예,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자, 엔화를 싸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싸게 빌려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놨는데
미국 채권을 사놨는데, 예, 미국 달러를 사놨는데, 예, 갑자기 엔화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예, 다시 엔화를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일어났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일어나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이제 8월, 9월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딱 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엔화를 갚으면서 예, 미국 주식을 갖다 팔고 미국 자산을 갖다 팔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엔캐리도 일어났습니다. 자, 엔캐리 청산도 일어났고, 다섯 번째는 예, 전 세계 경기가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도 막 떨어지죠. 야, 예, 50불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자, 그런 거에 또 예, 혹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55불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제일 안전했냐? 금이 가장 안전했죠. 네, 그래서, 네, 3,000불이었던 게 3,244불까지, 자, 올라왔습니다. 기관별로 3,300 예상하는 데도 있고, 골드만삭스, UBS 3,500 뭐 얘기하고 그랬죠. 네, 급으로 다 도망갔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엄청난 공포가 미국 시장에 들어왔고, 헤지펀드들도 돈을 많이 땄고요. 자, 이제는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바닥이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이게 2022년 9월에 제가 썸네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3,600, 3,800이었습니다. S&P 500이. 뭐, 지금은 뭐, 예, 5,300이죠. 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주식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자, 특히 S&P 500 스파이 같은 거 사두시면은, 자, 그래서 그때만큼의 기회가 왔다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자,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까지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는데, 자, 월요일날 반등을 해버렸죠. 자, 월요일날이 제가 보통 토요일날 얘기 드리면 월요일까지는 기회가 보통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금요일날 장세가 월요일까지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자, 오전까지 영향이 딱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딱, 자, 줍줍을 하신 분들은 그동안 손해본 거 다 회복을 하신 거고, 그래도 가만히 계신 분들은 예, 뭐 중간은 가신 거고, 예,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예, 여기서 던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어젠가 그저께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한 5% 정도가 던지셨고, 예, 자, 1%가 공매도를 치셨다 그러는데 6%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자, 다행히 저희 마을 분들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가신 분들이 많고, 예, 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 40%? 40% 이상이 사셨고 40% 이상이 가만히 계셨더라고요. 48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화면 멈춘 건 옛날에 멈춘 거고요. 지금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공포에 휩싸인 시장, 예, 기회가 왔습니다. 예, 공포에 휩싸인 시장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잘 줍줍을 하셨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건 이제 끝난 건가? 자, 파티 끝난 건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건가? 이런 게 좀 생각이 예, 드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네, 주식 시장이 진짜 신기하게 월요일날 분위기가 바닥을 쳤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일요일날 빌 에커만이 트위터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중지시켜야 된다. 관세 중지 안 시키면은 많은 예, 중소기업들이 예, 지금 뱅크럽 될 거다. 많은 사업체들이 파산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예.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 에커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워런 버핏만큼 빌 에커만도 영향력이 있어요. 월가 쪽에서는. 예, 그 뭐 트럼프하고 좀 친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빌 에커만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멈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 바닥을 친 상황에서 뭐가 나왔냐면 페이크 뉴스가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How actual fake news, 자, cause the market whiplash 이렇게 있는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게 진짜 재밌던 상황인데 빌 에커만처럼 관세를 90일간 멈출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관세를 90일간 멈출 것이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누가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백악관에서 그 다음에 부인을 했죠. 이거 가짜뉴스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의 의도가 들켜서 이거를 부인했을 수도 있고요. 이면 결과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맞았는데 페이크 뉴스가 나와서 월요일날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다가 월요일날 오히려 반등을 했죠. 자, 그런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다가, 네, 백악관에서 do not retaliate, you'll be rewarded, 막 이렇게 얘기했죠. 예, 보복하지 마라. 예, 이거를 부인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요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수요일 날이었죠. 그래서, 얘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90일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부인을 하다가, 중국의 관세를 145%를 그때까지는 그거 미치였죠. 125%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 90일간 관세를 멈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복하지 마라. 니들 대응 조치하면은, 너는, 관세를 맞을 것이다. 이거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10%가 올라온, 그런 사태가, 펼쳐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가서 다시, 이제 마음이 좀 바뀌셨는지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25%, 145% 매긴다. 뭐 이러니까 다시 좀 주식시장이 흔들렸는데, 자, 어제 나온 얘기죠. 네, 그래서, 아니야. 중국이 다시 125% 올리니까,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자, 요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주일이었어요. 재밌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떨어지다가 주식시장 떨어지니까 말 바꾸고, 떨어지니까 말 바꾸고, 떨어지니까 말 바꾸고. 자, 그래서, 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there will be flexibility on reciprocal tariff. 2주 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연성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 놀랬는데, 유연성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풋을 저희가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유연성이 있는데 미리 주식시장을 보면서 플렉서빌리티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인데 주식시장, 채권시장, 달러시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 안심하고 지르고 떨어지면은 다시 올리고 자, 오르면은 지르고, 떨어지면은 다시, 말을 바꾸고, 2018년하고 약간 비슷하죠. 2018년에 10%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막 20%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플렉서빌리, 유연성이 있는데, 미리 예상하고 유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보면서 본인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고, 참 희한한 유연성입니다. 자, 아무튼 좋은 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가 6.2%가 넘어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소비자 심리도 안 좋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게 소비자들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이거 지금 믿을 만한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심리가 안 좋은 것까지 이해가 돼요. 코스코라든지 월마트 가서 막 사재기하고 막 휴지도 사재기하고 막 요즘 그런 상황이 좀 펼쳐져요. 관세 올라가니까 우리 빨리빨리 사둬야 돼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고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자, 6.2% 이상. 많이 올라가 봐야 3%나 4% 요 정도 올라가는 건 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6.2%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하죠. 조금 침체 분위기도 있고 한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네, 어제 도매 물가가 나왔죠. PPI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갑자기 0.4%가 떨어졌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리긴 했는데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행도 안 가고 호텔도 잘 안 가고, 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도매 물가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물가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자, 이런 것들도 일단은 예, 증시를 견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요. 예, 당연히 야, 이렇게 헤드라인 쪽에 가스비가 많이 떨어졌죠.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난방료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헤드라인 수치가 마이너스 0.1%로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예, 지난 12개월간 예,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걱정은 할 때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관세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자, 오히려 뭐 지수적으로 이제 뭐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은 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도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준의 소리입니다. 자, 연준의 소리인데, 연준 소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뭐, 금리를 지금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냐, 침체로 갈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네, 관세까지 올려면은 침체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왔는데, 연준은 뭐, 그렇게까지 침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5년 1.7% 정도 GDP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실업률도 4.4%밖에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샵률이 적용돼서 뭐, 침체 분위기는 나겠지만, 자, 요런 상황에서, 자, 일단은 연준의 의원이 나와가지고, 어제 좋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연준 의원들이 관세가 올라가면 너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장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 수잔 콜린스가 보스턴 쪽에서 나와서, 네, 총재죠. 네, 그래서 absolutely ready to help stabilize market,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시장을 안정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트럼프도 풋을 넣죠. 네, 관세 안 매길 거야. 네, 그 다음에 침체가 오면은 뭘 해준다고요? 자, 연준에서 네, 금리를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희망도 어제 좀 생겼습니다. 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예, 우리가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예, 선을 지키는 거는 뭐 좋긴 한데, 자, 일단은 프리엠티브하게 자,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예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금리를 4에서 4.25로 한 번은 내려줄 수도 있겠다가 39.8% 다시 올라갔어요. 한 20%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물가도 떨어지고 뭐 예방적으로 금리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한 번 내린 다음에 많이 내리는 건 아니고 12월까지 한 3번 정도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내릴 정도로 그렇게 위기 상황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일찍 한 번 5월 정도에 내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도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 어제부터 실적 기간이 시작됐죠. 이미 뭐 델타라든지 뭐 월그린도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고요. 자,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자, 1분기 실적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뭐 일단 제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4월 달부터 시작되는 1분기 이 실적 발표 5월까지 지속이 되는데, 요때가 그래도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다. 뭐 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뭐 500개가 실적 발표가 이상이 나는데, 그 기업들이 실적이 어떤 데는 잘 나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어떤 데는 가이던스 잘 내놓고 어떤 데는 안 내놓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거시경제나 정치적 상황이 뭐 주식시장을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거시경제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정치적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러면은 잠시 동안이라도 4월하고 5월 사이에 조금 빛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터널에서 잠깐 빠져나올 수 있는,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적 기간 끝나면은. 자, 그게 언제가 될지 이따가 조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 JP모건이 실적을 잘 내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뭐 웰스파고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블랙락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실적 기간에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다음 주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은행주도 실적 발표 계속 되죠. 네, 그래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잘 내주니까 분위기가 조금 살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자, 일단은 뭐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S&P 500의 적정한 주가가 한 5,400 정도 되는 거죠. 예, 이미 지난주에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스파이 적정 주가 540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이거 위로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죠. 수요일 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일단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도 이미 10%가 매겨졌기 때문에 10%는 깎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도 76%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5년 평균보다 잘 내고 있습니다. 5년 평균 77%인데 뭐 비슷하게 내고 있고 10년 평균 75%보다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워드 PE 레이쇼가 19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 PE 레이쇼 중에 이제 어닝이 이제 올라오겠죠. 당연히 가이던스는 좀 떨어지긴 해도. 자, 그러면은 지금 포워드 PE 레이쇼가 19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이 기준인데 5년 평균 19.9죠. 10년 평균 18.3입니다. 자, 그거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주식들을 줍줍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이죠. 완성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4차 산업혁명의 자, 완성기. 자, 요거 얘기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자,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10년이 지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들이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옛날에 인터넷 기업들 수익도 안 나는 기업들 때문에 끌어올린 거고 미래만 얘기했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자, TSMC가 이미 매출을 잘 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1분기에 다음 주 실적 발표긴 한데 자, 10일날 나왔습니다. 자, 1분기에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지금 매출이 많이 나왔다. 또 이런 발표가 나왔죠. 256억 달러는 이번에 매출이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자, 기업들의 KPX 투자 계속되고 있죠. 빅텍들의. 자, 그래서 자본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 이런 거 보면 아시죠? 예, 너무 잘 되고 있고 로봇들도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피어앤그리드가 거의 바닥이죠. 예, 3까지 내려갔으면 많이 내려갔습니다. 2022년에도 2, 3까지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저희 샀고요. 자, 이번에 잠깐 24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익스트림 피어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죠. 아직도 사냥 시즌이고요. 거의 바닥 근처입니다. 주시장 폭 자체도 너무 좁죠. 다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싼 것들이 많죠. 풋콜옵션 레이시오 보면은 알겠지만은 자, 0.8에서 1 사이에 움직인다 그랬는데 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빅스 지수도 자, 55까지 올라갔었죠. 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렇게 막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37.56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아직은 뭐 20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긴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많이 안정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파이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이미 바닥을 쳤고 RSI가 22까지 내려갔다가 5일동 평균선 위로 3일 동안 지금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모멘텀이 조금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5일동 평균선을 넘어간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맥드라인이 지금 닿기 시작했죠. 얘가 꺾여서 올라가면은 자, 좋은 소식이 자, 최소한 예, 빚이 다음 주하고 다음 주까지라도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한 번쯤은 5,500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20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데까지 5,500선까지는 한 번은 예. 자, 예, 제 뇌피셜이고 바람입니다. 예, QQQ도 마찬가지죠. 네, 볼린저 밴드 하단도 들었고, 네, 그 다음에 5일 이동 평균선 자,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15일은 못 들었는데 RSI도 45까지 올라왔고요. 예, 분위기가 좀 살고 있습니다. 자, 요 분위기를 트럼프가 말만 더 안 해주면은 네, 화해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죠. 네. 자, 유일한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시, 현금이 많아요. 지금 다 도망갔죠? 자, 이번에 바닥 대비해서 10% 올라가니까 다 뽀모 걸려가지고, 자, 현금 들고 있다가 다 들어왔습니다. 현금 시장에 돈 많아요. 한번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들어올 현금은 어마어마합니다. MMF 마켓에 저희도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여덟 번째 M2 통화량 매일 많습니다. 지금 투자성 통화죠. M1 통화보다도 M2 통화가 더 중요한데 통화가 많아요. 미국인들의 수익은 여전히 자 0.8%씩 올라가고 있죠. 미국인들 부자예요. 네,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렇지 중산층 이상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개인 소비도 뭐 아직은 뭐 붙들고 있고 0.4% 정도. 예, GDP
GDP도 아직 2.4% 됩니다. 뭐 GDP 나우에서 마이너스 2.4%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 침체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비농업부분 고용 23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높죠. 네, 실업률 4.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까지는 여유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실업상 청구 건수 예,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바닥이에요. 예, 그래서 2020년에 실업상 청구 건수 어마어마했죠. 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자, 200만 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데, 자, 다음 주가 중요하죠. 네. 다음 주에 한번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적 기간도 시작됐고, 자, 은행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는 화요일까지는 좀 버티겠죠. 자, CT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이던스 좋게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좀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ASM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목요일날 TSMC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예, 가이던스 잘 얘기해주면서 예, 반도체 좀 끌어올려주고, 예, 그 다음에 넷플릭스 성장주들. 자, 넷플릭스 실적 나오면서 또 끌어올려주고. 요즘 넷플릭스 최고죠. 예, 안 떨어져요. 적정주가 밑으로. 자, 요런 게 나오면서, 예, 조금 올라가주면 좋겠다.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하면서 이 가이던스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얘기해 주냐 이런 얘기인데 한 700개 이상 기업이 이제 2018년처럼 관세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 실적 기간의 관전 포인트는 가이던스입니다. 관세 영향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10% 관세밖에 안 매겼고 90일 동안 이제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잘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중국하고 거래하는 데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중에서 지금 중국하고 거래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유럽 쪽은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죠. ISM 같은 경우에. TSMC 뭐 아까 뭐 중국 관세, 반도체 관세 면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아직 반도체 쪽 대만 쪽에서 들어오는 건 관세 안 매겨졌습니다. 그렇고 뭐 그러면은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아리조나 쪽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시장 흔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좀 조용히 145까지 올렸으면 이제 그만 올릴 때도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알겠지만요. 네, 지금 화면이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오늘 컴퓨터 껐다 켰더니, 예, 제가, 예, 화면이 멈추기 그랬는데, 제가 어디까지 보여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자, 요렇게 다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실적 발표까지는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예, 최종 정리. 지난주에도 뭐 얘기 드렸지만은, 이게, 예, 지난주랑 약간 비슷하죠. 예. 9일날이나 뭐 11일날부터 조금 반등을 하지 않겠냐. 자, 뭐, 그 정도로 올라왔는데. 자, 일단 실적 기간이 잘 시작이 됐습니다. 자, 부활절까지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부활해야죠, 미국 주식이. 자,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자, 부활절까지는 한번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월요일까지라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22일인데,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 22일 실적 발표 날 때까지만, 여기까지만 부활을 하면은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에 18일에 껴있어요. 자, 옵션이 만기가 됩니다. 한 달짜리 옵션이 만기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옵션, 풋옵션이 많이 사졌겠죠? 팔자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커버해야 됩니다. 이제 팔았던 거를 이제 다시 사야 되니까 이번에 옵션 만기일은 좀 우리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 옵션이 만기가 이게 정리가 돼요. 자, 미국은 예, 말일까지 안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유럽하고 한국은 말일까지 기다리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발표, 존슨앤존슨, CT, 뭐 ASML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잘 나와줘야겠죠?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건 좀 올라갈 수도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라든지 TSMC, 네, 이런 거 나오면서,
자, 14일날 골드만삭스 나오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 해가지고, 예, 그냥 한 번쯤. 자, 큰 거는 지나갔으니까, 짜잘하게 조금씩, 예, 부활절까지 쭉 올려주고, 이제 충격을 어디서 받냐면은, 이제 지뢰가 하나 있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 22일날. 자, 요거 지뢰밭, 네, 이제 다시, 자, 요거 지뢰밭이 있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죠. 자, 아마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자, 애플, 구글, 자, 요런 거 실적 발표 쫙 몰려 있습니다. 요 주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요 주에서 다시 터널로 들어가냐? 그냥 계속 날아가냐? 자, 5월 중순까지. 네, 예, 결판이 날 겁니다. 왜냐면 요때가 또 실업률이 나오거든요. 비농업 부분 고용, 졸스 잡 오프닝,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 자, 요 날이 될 것 같고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나오죠. 예, 물가도 요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BC. 자, 물가에다가, 예, 침체 걱정. 기업들의 실적으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잘 버티는가. 자, 요 주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자, 한 2주 정도만 좀, 예, 테슬라까지 잘 버텨줘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자, 뭐 크게 지뢰밭은 22일까지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아무튼, 예. 자, 여러분, 예, 자, 예,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 드렸으니까 산책하시면서 생각 잘 하시고, 제가 내피셜로 드린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 희망을 가지고 화이팅! 부활절까지 올라라! 자,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화이팅! 네. 자, 그래요. 네. 자, 콜옵션 만기면은, 예, 던지는 거고, 네, 커버해야 되는 거고, 예, 풋옵션 만기면 올리는 거고. 자, 됐나요? 자, 그렇고, 네, 지금 보시면은, 예, 2200명이 토요일인데도 와 계시네. 12000명 왔다 가셨고요. 자, 뭐, 질문도 없으면은 3부의 비중 공개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보고, 네. 캘린더는 어디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오늘 방송은 제 비중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회원 들어오세요. 그냥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고요. 자, 상호가세 면제 대상 속보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 모르겠는데, 뭐,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은 안 된 상황인데. 여기 있네요. 오늘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가 전화, 아이폰, 컴퓨터, 반도체에서 관세에서 면제했다 그럽니다. 우후! 호재 하나 떴네. 부활절까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예, 스마트폰 컴퓨터를, 야, 이게 애플이잖아요, 애플. 야, 애플 날라가겠는데요. 자동차는 왜 안 뺐지? 자동차도 좀 빼주지. 일론 머스크는 왜 도움을 안 주지? 찍혔나? 자, 중국에서 오는 관세에, 지금 애플이 날라가겠는데, 지금. 야. 그래서 요거는 CNBC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믿을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야, 이거 지금 자, 애플 엔비디아 날라가겠는데요, 다음 주에. 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블룸버그도 얘기를 했네요. 예, 트럼프가 전화기, 컴퓨터, 반도체, 아유, 관세 빼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자, 사놓기 잘했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애플, 반도체들, 네, 애플, 아이고, 네, 뭐, 그래도 이 분위기면은 테슬라도 도움을 받을